제가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매출을 올리는 마법의 멘트 5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숙지하시고요. 매출 꼭 2배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아시겠지만입니다. 고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고객님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건 고객을 무시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고객이 한번 감정이 상해버리면 당신에게 제품을 절대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협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첫 번째는요, 공감과 칭찬과 존중입니다. 그런데 고객님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단어는요, 고객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가장 좋은 단어거든요. 제가 한 예능 프로에서 봤는데요, 경찰관이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려는 사람을 구조하러 갔대요. 근데 자살하려는 대상이 대학 교수, 그것도 심리학과 교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출동하자마자 그 교수님이 그랬대요. 저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그 경찰관이 처음 했던 얘기가,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칙을 어기면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 안 할 테니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정말로 가만히만 있으면요,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끌어내는 거죠. 저 이 이야기 듣고 정말로 놀랐거든요. 공감과 존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상대방은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연 고객은요, 무조건 우리에게 제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백트래킹입니다. 영업인들에게 가장 멘트를 잘 알려주는 책이 있죠. 바로 멘트가 제다. 이 책에서도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백트래킹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백트래킹이란 무엇이냐, 고객이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하는 거죠. 대표님 창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창업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창업한 지 이제 3년 되셨구나. 그럼 매출은 얼마나 나오세요? 매출 한 20억 하고 있죠. 20억이요? 3년 치고는 매출이 굉장히 괜찮은데요? 하면서 내가 어떤 걸 파느냐에 상관없이 그대로 더 한 번 하는 겁니다. 고객이 했던 단어, 자주 쓰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래요. 제가 완미족발 가맹 상담을 할 때도요, 꼭 이걸 그대로 해요. 대표님, 그런데 창업은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사 생활로는 미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퇴직금이랑 뭐 대출 좀 받아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고객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업이 답이죠. 창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대로 리플레이합니다. 회사 생활 때문에 하셨구나. 하긴 회사 생활 월급보다는 창업이 훨씬 더 낫죠.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회사 생활보다는 창업이 인생에서 어떤 로드맵을 그리기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사람이 썼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게요, 고객들과 이 주파수를 맞추는데 정말 최고의 방법이더라고요. 대표님들도요, 내일 당장부터 고객들을 상대하실 때 꼭 고객들의 말을 그대로 한번 되짚어 보세요. 정말로 큰 효과를 보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칭찬인데요, 그냥 칭찬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칭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고의 협상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건요, 공감과 칭찬과 존중입니다. 칭찬이라는 거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죠. 근데 사람들이요, 의외로 이 칭찬을 잘 못한다는 거죠. 쑥스러워서 못하시는 분도 있고요,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직원이랑 같이 동반 영업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고객님께서 굉장히 좋은 시계를 차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거 시계 그거 아니에요? 와, 이거 시계 진짜 너무 예쁘다. 시계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이 끝나고 나온 뒤에 그 친구한테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였으면 나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시계 이거 진짜 너무 좋으신데요? 이건 정말 시계 매니아들만 아는 건데 대표님 진짜 안목이 있으시구나. 시계를 칭찬하지 않았을 거다. 너는 시계를 칭찬한 거고 난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안목을 칭찬했다. 너라면 두 가지 칭찬 중에 어떤 칭찬을 받았을 때 기분이 더 좋겠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 되게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칭찬도 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 옷을 입으니까 너무 날씬해 보이세요. 이런 컬러를 입으니까 얼굴이 확 살아나시네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요, 그 사물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사물이 아닌 사람을 칭찬해주세요. 그러면 대표님의 매출은 분명히 2배가 올라갈 테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가격 기준 제시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품을 돈을 받고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식가치건 나의 노동력이건 모든 것은 가격과 비례해서 등가교환의 법칙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가 얼마나 합당한 건지 가격 기준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대부분의 비즈니스맨들이요, 가격 기준이라는 게 없이 그냥 영업을 합니다. 고객이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니까요. 벤츠라는 비싼 차를 사면서 엄청나게 비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가진 역사도 있고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겠지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현대차의 요 정도는 요 정도 가격, BMW의 요 정도 가격, 요 정도. 그런 것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벤츠의 가격이 요 정도니까 비싸지 않다. 이런 것들이 벤츠를 저는 1등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다른 경쟁군과 비교했을 때도요, 가격 기준이 명확했어요. 근데 우리는 가격 기준이라는 걸 고객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엄청난 그런 브랜드에 있는 제품을 팔 때는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가 매출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에 대한 가격 기준이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앵커링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먼저 고객들에게 이 기준을 제시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크게 움직일 수 없다. 이게 앵커링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객들에게 먼저 우리 스스로 가격을 제시할 것인가? 제가 이거에 가장 좋은 예시로 보는 게 국가대표 트럭 장수 이제 배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옛날에 TV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제품을 파시더라고요. 트럭에서 노점을 하십니다. 사과를 이제 막 쌓아놓고 팔아요. 그러면 지나가던 어머님들이 그걸 보고 물어봐요. 사과 얼마예요? 그럼 대부분 사과 이거 5,000원이요. 엄청 싸죠.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 DB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영업 실적을 바꿔줄 단 하루의 기회, 저의 모든 노하우 공개할 테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본문 링크에 넣어놨어요. 가격이 뭐가 중요해요? 가족들한테 싸고 맛없는 거 먹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드셔보셔야 이 가격을 알 수 있죠. 맛있으려고 사가시는 거잖아요. 하면서 사과를 먹여드린대요. 당연히 먹으면 맛있겠죠. 어머니들이 맛을 느낄 때 맛있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과가요 백화점에 들어가는 사과입니다. 근데 백화점에 들어가면 백화점 자릿세 때문에 5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는 자릿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봉지에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어머니. 완벽한 가격 기준이죠. 우리 사과 10,000원짜리예요 라고 기준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사과의 기준을 5만 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과를 사면서 비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님들도요 어떤 제품을 팔건 얼마짜리를 팔건 간에 대표님들만의 가격 기준 멘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격 기준의 멘트가 있으면 그 어떤 제품도 합리적인 가격이구나 라고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5번째, 제가 가장 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명확한 예시가 있어야 됩니다. 사례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텔링이 없이는 제품을 팔 수 없습니다. 완벽한 본인만의 스토리텔링을 꼭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휴대폰을 팔 때 이랬었어요. 제가 팔고 싶은 핸드폰이 갤럭시예요. 근데 이분은 자꾸 아이폰을 쓰고 싶으셔. 아이폰은 제가 팔 때만 해도 수당이 없었거든요. 갤럭시를 팔아야 많이 남는 거야. 항상 예시로 들었던 게 이거예요. 제 와이프가 아이폰을 쓰고요. 제가 갤럭시를 씁니다. 근데 와이프가 애들 사진 찍거나 영상 찍을 때마다 제 걸 가져가서 정말 너무 귀찮아 죽겠어요. 확실히 사진은 갤럭시가 확실히 너무 우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도 아이폰으로 사진 안 찍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어머니 이거 카메라가 훨씬 좋아요. 이게 아니라 내 사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어머니가 갤럭시를 써야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아이들의 사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제가 마트에서 일할 때 그 마트에 이제 휴대폰을 사러 오는 부모님들은 아이들 정말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 나이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움직인 거죠. 그 당시에 그 좋은 추억을 예쁘게 이 핸드폰으로 간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사양이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경영 컨설팅, 기업들에게 대출과 지원금을 해주는 업무로 이제 연봉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위치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지금도 세일즈랩이라는 경영 컨설팅을 가르치는 교육회사예요. 나의 노하우를, 나의 기술을 전수해서 이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교육회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설명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제가 좀 편하게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이 상품이 아반떼면요, 얘는 벤츠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차이 나요. 아반떼 타실래요? 벤츠 타실래요? 그러면 고객들에게는 굉장히 심플하게 머릿속에 딱 박히는 거죠. 한 달에 10만 원이면 아반떼보다는 벤츠가 훨씬 낫지 않아? 이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스토리텔링과 예시예요. 제가 영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요, 제일 즐겨 쓰는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5가지 그냥 이대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단어에 맞춰서 대표님들만의 멘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멘트집이 없는 영어사원과 비즈니스맨들은요, 절대로 대한민국 탑이 될 수 없으니까요.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